로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테라입니다. 포수 2편 비교적 공격형 포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두 선수를 주목해 봤고요. 이번엔 비교적 수비형 포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센터 라인은 공격보다 수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견수, 유격수, 이루수, 그리고 포수. 최근에는 중견수와 이루수만큼은 공격도 좀 받쳐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유격수도 최근에는 공격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 가죠. 하지만 아직까지 포수만큼은 공격보다는 수비에 더 방점이 찍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수비형 포수도 그래도 주목을 받고 있는 신인 드래프트 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향후 경력이 좀 쌓이면 타격도 좀 살아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할 테니까요. 그래서 수비형 포수를 한 주제로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수 지명권에 있는 선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수 1편에서는 원지우 선수와 설재민 선수를 살펴봤고요. 김선빈 선수도 좋은 평가, 원래는 포수 최대호 선수로 이야기를 듣던 선수인데 올 시즌은 구산병이 세게 왔던지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름값을 생각해본다면 하위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선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유재민 선수와 최민영 선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형 포수로는 임태강 선수도 이야기가 좀 많은데요. 올 시즌 임태강 선수를 뽑기가 참 까다로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이슈가 있었던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강 선수를 뽑는다라는 게 구단들은 조금은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월등한 선수도 솔직히 아니기도 하고, 수비형 포수로서는 원래 유재민 선수와 임태강 선수를 가장 높게 쳤었는데 임태강 선수가 이야기하기가 껄끄러워진 상황이다 보니까 최민영 선수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민 선수입니다. 179cm, 81kg, 우타 포수입니다. 수비 하나만으로 경쟁자들을 다 제치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3라운드 안에는 들어간다는 평가이고요. 수비력 하나만큼은 프로 수준의 수비력, 지금 당장 백업으로도 뛸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만큼 수비가 좋은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합니다. 머리도 참 좋은 선수라고 하기도 하고 선수들과의 케미도 있는 선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확실히 유재민 선수가 현재 수비 부분에서는 가장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격형 포수가 지금 현재 주전인 팀들, 그리고 빠르게 변수를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팀들은 유재민 선수를 한번 신경을 쓸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아 같은 경우도 김태군 선수가 나이가 있고 한준수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백업이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한승택 선수가 KT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백업 포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생각을 쓸 수도 있고, KT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승혁 선수, 지금 장성우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한승혁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같이 해줄 그 포수가 좀 필요하다. 강현우 선수 말고도 한 명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생각할 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1라운드, 2라운드로 평가를 받기보다는 그래도 3라운드, 밀려면 한 4, 5라운드까지도 밀릴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타격이 약해서 그런 부분이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프로 선수 구단에서는 관심을 높게 가질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타격만 조금 받쳐주면 1락감이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적을 살펴보면 타율 2할 8푼 1리, 장타율 3할 6푼 6리, OPS는 0.731입니다. 고등학교 수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쉬운 성적인 건 분명하죠. 보통 한 3할 5푼에서 6푼 정도는 때려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타격 재능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 정도의 성적은 분명 아니기도 하니까요. 경기 수가 많지 않았다, 그것도 맞기는 맞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낮긴 낮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수비 능력이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를 할만할 것 같아요. 타구 분포들을 보면 확실히 밀어당기는 비율이 높은 선수이고요. 그래도 밀어치는 부분도 침입 적은 비율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포수로서 계속해서 역할을 해왔던 선수이고 한숙대 선수의 이미지가 좀 더 있는 선수라고 해야 할까요? 자, 수비 하나만큼은 확실한 김태군 선수처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수비 부분에서 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는 하다. 특히 에이스와 붙여놔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보스카우트는 지난해 초반 유재민 선수가 정말 좋았다. 포수로도 파이팅이 좋고 수비 기본기는
저학년 같지 않았다. 어깨나 송구 정확도에서는 프로에서도 포수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감독 역시 서울에서 포수를 가장 잘했던 선수다. 지난 해에도 수비에서는 100점 만점에 99점을 줄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깝다. 어깨는 상위권 수준인데 손 빼는 동작이 빨라서 도루 저지도 좋다. 똑똑하고 태도도 좋아서 올해 주장을 시켰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포수 마스크를 썼다고 하네요. 그만큼 익숙한 포지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투수도 같이 했었는데 포수는 게임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재미있었다. 또 도루를 잡으면 혼자서 아웃 카운트를 잡는 희열이 느껴져서 좋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유래 선수하고 비교가 되는 선수이기도 해요. 이유래 선수가 작년에 이제 타격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으니까 수비는 좋은데 수비 하나는 이제 프로에서도 통하는데 공격력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유재민 선수도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하죠. 롤모델도 이우레 선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하나는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유재민 선수가 4라운드 쪽으로 좀 밀린다? 그러면 하나는 분명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4라운드, 5라운드, 3라운드까지는 좀 뽑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4라운드, 5라운드까지 내려온다고 한다면 분명 신경을 쓸 만한 선수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을 보면 최재훈 선수는 이제 거의 은퇴가 앞둔 선수라고 한다면 허인서 선수, 장기훈 선수이잖아요. 여기 이제 박성은, 허관아인데 박성은, 허관아 선수가 수비적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공격 쪽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경쟁이 좀 안 되는 편인데, 허인서 선수가 공격형 포수고 가장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니만큼 공격 쪽에서는 장기현 선수도 박상원 선수도 허관아 선수도 허인서 선수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비 능력치가 월등하냐? 그것도 냉정이 아니다. 누군가는 백업 포수로서 수비형에 가까운 선수가 좀 해주면 좋긴 좋잖아요. 지금 현재로선 최재훈 선수가 해주고는 있지만 최재훈 선수가 올 시즌 부상으로 가서 시작해서 그런지 좀 밸런스도 안 맞고 타격적인 부분도 좀 그렇고, 최재훈 선수 다음에 백업으로 좀 수비형 선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 에이스하고 예를 들어 류현진 선수하고 붙일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1년 내내 주전 포수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생각을 하고 수비형 포수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유재민 선수를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 가능성은 있다. 다만 3라운드까지는 이름을 불리기는 좀 껄끄러울 거고 한 4라운드, 5라운드 정도로 내려가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강견이고 밸런스가 참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다음은 이제 최민영 선수이고요. 08년생, 183cm, 92kg, 우투우타. 강견을 자랑하는 포수다. 본인이 이제 자신은 어깨가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나 말하지만 이제는 포수가 강견이어야 하지만 살아남는 시대에요. 도루 저지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요. 상위 라운드는 좀 힘들어 보이기는 합니다. 뭔가 밸런스는 좋긴 좋은데 특출나다라고 말하기에는, 장점이 도드라진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기는 하거든요. LG의 이주원 선수를 생각해보면 딱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중하위권 좀 높게, 그래도 그나마 좀 포수를 좀 확보하고 싶어하는 팀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중위권 정도? 대안적으로는 한 7라운드, 8라운드 하위권에 이름이 좀 불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타율 3할 2푼 6리, 장타율은 4할 8푼 8리, OPS는 0.93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견이라는 평가입니다. 어깨가 참 강하고 던질 때 약간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다이렉트로 정말 낮게 빠르게 싹 간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진짜 어깨 하나는 정말 제대로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고, 경쟁자들을 밀어낼 만큼의 퍼포먼스는 아니고 기대감 있는 선수는 분명 아니라서 평가는 좀 낮기는 낮겠지만 그래도 포수로서의 가치 충분히 있고 인정을 받는 만큼 하위권 보물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타구 분포도를 보면 확실히 좀 당겨치는 유형이 많은 선수고, 밀어치는 부분도 14%, 15% 이렇게 보면 거의 당겨치는 상이지만 밀어치는 타구도 많이 나온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바깥쪽 하이 코스 이쪽을 잘 밀어 때리더라고요. 영상들을 찾아봤을 때 낮은 코스는 아마 땅볼이 되는, 아니면 중앙이나 이제 땅볼 당겨서 땅볼이 된다면 높은 공을 툭툭 밀어가지고
타구를 보내는 부분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장성우 선수하고 비교하는 분들도 있기는 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자신의 장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깨가 강한 편이라 주자가 나가 있어도 언제나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뷰가 약간 그냥 신상에 대한 그 이야기뿐이라서 이거 말고는 캐쳐할 만한 게 없어 안타깝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중하위권으로 일단 이야기가 되는 선수다 보니까 인터뷰가 많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값들이 좀 있는 포수는 다시 그래도 좀 주목을 받을 만한 포수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선수를 살펴봤습니다. 수비에 초점을 맞춰서 자, 하나만큼만으로 1군에 올라올 수 있는 선수 한 명과 이제 강견인 한 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포수편을 마무리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한번 투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퍼도 부탁드립니다.